안녕하세요. 분재 용토를 팔러 나온 남자, 팔아? 예솔분재원 흑파리 뭔또 그거 팔아? 예솔직이 이재룡입니다. 저는 실제 안 팔아요. 말로만 팔아요. 말로만. 깜짝 예. 첫 번째 흑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본 댓글 중에서 저옥토만 가지고도 나무가 사는구나. 저는 복잡한 것이 싫어서 뭐 이것저것 흙 이름 해놓고 저는 단순한 게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저는 일을 하면서 진짜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 거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분재를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결과 중심입니다. 어떤 흙을 써서 결과가 좋으면 그 흙이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거 좋은지 어쩐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흙을 쓰는 종류는 딱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 마사,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분재 용토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예. 정도 나오고 예전에 옛날에는 그 플라스틱 만드는 그 원료 있죠? LG 이런 거 거기다 담아서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딱 포장해서 나옵니다. 20kg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마사라고 나오고 뒤에도 뭐라고 써있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배수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네. 분재, 관엽수, 다육식물 등 네. 각종 식물 분갈이기 정원 실내외 장식용으로 추천. 자, 이 흙은요, 이 화강암이 풍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흙입니다. 그 돌이 무거워요. 일단은 무겁고, 두 번째로는 풍화가 멈춘 것이 아니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분토에서 쓰다 보면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겨울 과정을 거치면은 흙이 잘게 부서집니다.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이것이 영남마사라고 주로 경상남도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리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몇 킬로냐, 운송비 절반, 흙값 절반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뭐 차로 불러다가 450포를 실으면은 400포 정도 실으면은 아니고 한꺼번에 450포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포장지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햇볕 보면 금방 사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사다 쓰고 있는데, 이게 일반 마사인데 옛날에는 이 분재를 거의 일반 마사로만 썼어요. 모르니까. 아직도 철쭉에 일반 마사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러는데, 이 일반 마사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통기성은 좋아요. 근데 물을 품는 성질은 좀 약합니다. 돌이니까. 통기성, 배수성은 좋은데 그것도 분갈이 초기에만 좋은 거고, 분해서 조금 하다 보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 깨져가지고 진흙처럼 돼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반 마사는 요즘에 와서는 크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술에서는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일반 마사 이렇게 한 포대하고 슈가토 한 포대하고 섞어서 써요. 그럼 슈가토는 어디서 나온 흙이냐?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슈가토 세립입니다. 우리나라 마사토 이 소립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섞을 때는 이 슈가토 세립, 이 갈색 색깔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마사토 소립과 섞어서 쓰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소립이거든요. 근데 마사토 중간 흙하고 섞어서 쓰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들은 이거 단용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쓰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철쭉도 이걸로 키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이 흙은 일단은 물에 뜨는 돌입니다. 가벼워요. 근데 또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니? 얘들은요, 흙이 부서지지를 않아요. 알갱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보면은 이제 무거운 이 나무들,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큰 분에 심어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사토 절반하고 이 휴가토 절반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비벼서 시멘트 섞듯이 섞어가지고 쓰면은 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되게, 분재를 하는 사람들은요, 허리 통증을 달고 살거든요. 또 어깨 통증도 그러고. 왜 무거운 것을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외부에서 구입해 보면은 이 마사토만 쓴 소나무 분재 같은 경우는 묵직합니다. 오! 할 정도로 무거워요. 근데 예솔에서 같은 크기의 분에다가 똑같은 분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확실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얘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에 안 좋다라고 옛날 어떤 책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니? 이 화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여름에 떼약볕에 엄청나게 열을 받거든요. 열을 받아 놓으면 뜨거워지는데, 이것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 안의 온도를 낮춰주는 구실을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도움이 돼요. 다만 이제 봄에 싹 트는 시기는 약간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의 강점과 마사토 강점을 합쳐가지고 저는 섞어 쓰는데, 일반 마사로 쓰는 경우하고, 소나무 분재 경우요, 일반 마사를 쓰는 경우하고 이것을 섞어서 쓸 때 이 뿌리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섞었을 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예솔식으로는 다 흙을 털어서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털어서 분갈이를 하면은 거의 1년 정도 되면은 그 뿌리 안에 하얀 박테리아가 꽉 찰 정도로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쓸 때, 나는 쓰기는 쓰는데 이게 쓰면 자꾸 물에 떠가지고 귀찮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쓰고 그 위에다 마사 한 번 더 덮으십시오. 마사는 물에 안 뜨니까 흙을 이렇게 위로 살짝 덮어주면 돼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흙은 이 중간 정도 작품 있죠? 중품 정도는 바닥에다가 파란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휴가토하고, 파란색으로 포장된 휴가토하고, 그 다음에 마사 중간하고 이게 섞어가지고 바닥 배수층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위에는 전부 이걸로 채웁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이 휴가토가 보수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욱토만큼은 아니지만 이 마사토보다는 좋고 저욱토보다는 약간 낮아요. 그래서 흙의 특성을 제대로 알면은 용토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욱토보다는 가격이 또 저렴해요. 그래서 폭넓게 쓸 수 있는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아주 제가 귀한 이 저국토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국토는 좀 흔한데. 내가 꼭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 할 줄은 알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대부분 저국토는 쉽게 부서지고 가루가 많은데 이거는 약간 경질 느낌이 나는, 잘 안 부서지고 가루도 없고. 그거 하려고 했지? 그걸 말하는데 글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 어떤 거? 자, 이 저국토는 물을 잘 품어요. 그래가지고 예솔에서 세지소사나 소품 분재를 배양을 할 때 저국토 단용으로 씁니다. 누구처럼 막 위흙 저흙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건 저 싫어요. 단순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세지소사 배양을 하거나 이 사기분에 넣거나 똑같이 전부 이 저국토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저국토 소립인데 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것이 세립이다라는 게 있어요. 저국토 세립. 그래서 이걸로 바닥층을 만들고 위에는 세립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기분 나쁘면은 이 소립만 저 단용으로 해가지고 그 소품 분재를 갖다가 관리하기도 해요. 근데 세립으로 덮어놓으면은 약간 보기 좋은데 문제는 뭔군요. 요게 금방 이끼가 차가지고 그러면은
물 주면 조금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곡토는 나무 잡목이라든가 이런 거 배양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 흙인 것 같아요. 최고 흙인 것 같은데, 이 흙은 제가 귀하다라고 하는데, 이 양반 내가 광고해주면 다음에 나 이 흙 좀 깎아줄까? 흙가? 여기 초경질이라고 썼는데 초경질 하드 타입. 하드 타입. 여기에 초경질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곡토 단점이 뭐였는군요.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흙 알갱이가 다 부서져 갖고 떡이 져 버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단한 거 하다 보니까 무엇까지 찾아냈는군요. 이 초경질이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초경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질보다는 조금 더 훨씬 단단합니다. 겨울이 돼가지고 예서로 혹독한 추위에서도 흙이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곡토가 원래 그런 것이냐?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황토처럼 일본에 가면은 저곡토가 잘게 부서지는 그 가루처럼 되어 있는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저곡토가 있고, 경질이 있고, 초경질이 있거든요. 근데 초경질은 그게 안 부서져요. 그래서 물을 잘 품으면서 이게 깨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 공극이다라고 있죠. 흙과 흙 사이의 간격을 공극이다라고 그러는데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 발달을 굉장히 촉진시켜요.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이거 사러 갔을 때 1,000원씩 깎아줘야 할 곳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경질이에요. 근데 경질인데 여기는 이렇게 포대를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이 나무, 이렇게 나무를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우면은요. 여기가 가루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판에 흙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예, 흙이 묻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경지를 사가지고 채로 쓰는데 3분의 2밖에는 못 썼어요. 3분의 1은 진짜 다 흙이 부서져갖고 해가지고 이게 던질 때 부서지니까 조심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흙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초경질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궁금해 미치겠죠. 산청에 가면은 노건이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건철쭉 검색해 보세요. 저기 그거 다 몰려가고 우리 못 사면 어떡해. 요거요. 근데 이 소립은요, 막 무한정 팔지를 않아요. 소립을 한 포를 팔면요, 세립을 한 포를 사든가 중립을 한 포를 사야 됩니다. 왜? 이게 일본에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작아가지고 요걸 갖다가 내가 소립만 원한다라고 해서 소립을 왕창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세립을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노건에서 이건 사온 거거든요. 그 노건에다가 하면 아마 한두 포 정도는 택배로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제가 물어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제가 얼마에 사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다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예설분장 원장님이 이 노건 철쭉 초경질 저곡토 선전해 줄때요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저한테 제가 1,000원 깎을 명분이 생기죠.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일본의 저곡토 가격하고 우리나라 저곡토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배로 실어오잖아요. 통관 절차 걸치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도요. 왜 근데? 예? 왜 그래? 흙값이 비싸면은 누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노건이라든가 이 흙을 취급하는 데는요, 대부분이 거의 그냥 서비스. 노마진이네. 노마진이 있기는 있어요. 한 포대 팔으면은 뭐 1,000원에서 한 2, 3,000원 남을 거예요. 이게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은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게 흙장사거든요. 감안하고 사십시오. 저도 1,000원 안 깎을게요. 자, 그래서 저곡토라고 하는 흙은 그런 흙이다. 그래서 이것은 잡목이라든가 특히 잡목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소품 같은 경우는 단용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이 흙인데, 이게 다 무균질입니다. 이거 깨끗해야 되는데 문질렀더니 지저분해져 갖고. 근데 어쨌든
이건 굳이 채로 칠 필요도 없이요. 일단 딱, 작업 하나만 작업 그 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흙을 온전히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지를 사가지고 채로 치는 것보다는 몇천 원 더 주고 요거 사는 것이 훨씬 낫더라는 거죠. 이제 진짜 이야기는 흙을 이야기하면 흙만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아, 소나무예요? 우리 감독님이 갈수록 진화를 해가지고 소나무도 이제 알고. 예. 자, 이 소나무입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들고 나온 이유가 이 나무요. 제가 좀 저렴하게 샀거든요. 근데 나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제 손에서 하면 아마 나무가 상당히 멋있는 잣대로 팔바꿈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 나무요. 자, 봐보십시오. 여기 가까이 와서 봐주세요.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를 보여주세요. 흙? 예. 흙.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요 색깔 보이죠? 예, 요 색깔 있죠? 이것이 바로 그 슈가토입니다. 예. 슈가토를 썼고요. 이 갈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거 있죠? 요 흙? 저곡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 보면은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게 있어요. 이건 송이석입니다. 송이석. 온갖 흙이란 흙은 다 여기다 썼어요, 지금. 소나무 분할. 불구하고 왜 이파리가 색깔이 연해요? 색깔이 여는 것은 상관없어요? 테토를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소나무 보면은요, 이 끝에 보면은 지금 이파리 쫙 펴져갖고 이렇게 쭉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봐서도 막 이 정도 나무가 완성목이 아니고 소재목이라면은 거의 한뼘 가까이 정도 이렇게 순도 쭉쭉 자라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최초로는 그나마 좀 잘한 것이 그 정도고 좀 세력이 약간 많이 떨어지죠.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은 세력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흙을 갖다 썼다라고 해서 나무가 세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의 성질을 알고 나무 성질을 갖다 1대1로 잘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소나무는요, 뿌리에 물이 고여 있으면 무조건 나무가 약해지거나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뿌리에 물이 고이지 않기 위해서 예술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테토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지금 테토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테토, 여기 고스란히 다 들어있죠? 이 테토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 테토는 놔두고 아마 이 나무를 키우시는 분은 예술분재원의 그 유튜브 채널을 안 보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나무는 균근이다라고는 공생균하고 같이 공생을 해요. 공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균근이 그 균근이 통기성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은요 균근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소나무가 영양분 흡수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에게만큼은 뭐냐? 물을 줄 때 물이 여기에 고여서는 안 되고 강물처럼 빗물처럼 그냥 지나가도 손님처럼 지나가 버려야 돼요. 적셔주고. 고이면은 안 됩니다. 근데 저곡토는요, 물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면은요, 소나무 뿌리가 건조하게 말라가야 되는데, 흙이 말라가야 되는데,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균이 활동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나무에는 저곡토 쓰지 마라, 쓰지 마라.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이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골고루 슈가토에다가 마사는 안 보여요. 슈가토에, 그 다음에, 슈가토에다가, 그 다음 저곡토에다가, 그 다음에 그 화산석, 속이석, 요걸 갖다가 써가지고는 올 컬러풀하게 지금 나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소나무 안에 이 안은 물이 손님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소나무는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태토까지도 다 털어내야 돼요. 이 나무도 지금 이 예술에서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일주일에 액비 2번씩 줘가지고 세력 확 끌어올린 다음에 내년 봄에 또 예술식으로 싹 털어내고 분갈이 할 겁니다. 그 전에 이 나무 수영이 세력이 회복이 되면은 이 나무 철사거리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재밌는 나무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니까. 네. 이 나무가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올 가을 한 10월쯤 아마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수영 작업을 한다고요? 분갈이 전에? 네. 10월 달에 분갈이 한 거, 10월, 11월, 12월까지 분갈이, 이 철사거리 한 것은요, 내년 봄에 분갈이 해도 됩니다. 네. 근데 분갈이 직전에 만약에 철사거리를 했다 그러면은 가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분갈이한 나무는 아무리 소나무라도 바깥에서 월동하면 안 됩니다. 보호실, 하우스 안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저곡토라고 하는 흙은 여기에 올 때가 아닙니다. 잡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무 건강하게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흙을 갖다가 썼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물론 거름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고 그러지만은 세력이 안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흙 3가지를 소개를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철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왜 그러니 철쭉 분갈이는 언제 하느냐? 장마 직전에 해요. 그러니까 대개 장마가 이제 해마다 다르지만은 대개 6월 초쯤, 6월 말쯤 철쭉꽃이 지고 나면은 그때쯤 오는데, 이건 이제 이 녹자가 사슴 녹자로 알고 있는데 이건 늪소자고 그 다음에 토자인데 이건 녹소, 일본 녹소시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녹소토예요. 그래서 녹소토인데 이것은 약간 산성을 띱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네, 맨손으로 만지면 손이 까칠까칠해가지고 배우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극적이라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요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물을 잘 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쓰느냐? 바로 철쭉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철쭉은 뿌리가 얇아가지고요, 물 말리면은요, 줄기에서부터 이렇게 타내려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철쭉을 갖다 분갈이 할 때는, 그 또 철쭉 분갈이 하면서 보셨죠? 그 뿌리가 완전히 솜털처럼 진짜 가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껍질이 얇아가지고 물을 비축할 수 있는 창고도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이 물을 잘 품는 흙, 항상 24시간 물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 흙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요, 약간 또 모자라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냐? 소나무는 약산성을 좋아한다더라 해갖고 소나무 분갈이 할 때 이 흙을 씁니다. 미쳐 죽겠어요. 아니, 개념은 정확하게 물을 잘 품고 그 다음에 약산성이에요. 근데 소나무에다 쓰면은요, 소나무는 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약산성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소나무에다 이 흙을 쓰냐고요. 진짜 소나무에다가 쓰는 사람 봤어요? 많아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소나무에다 쓰는 이 흙이 아니에요. 이 흙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무를 알아야, 아까 그랬죠, 1:1 매칭이 평생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철쭉 전용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뭐 때문에 습기를 품어가지고 그러는데 노랗습니다. 그래갖고 손에다 올려놓고 후 부르면 흙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 철쭉 전용토인데 이것은 지금 새립인가 소립인가 모르겠네. 그냥 우리는 국기 보고 쓰니까 여기 써져 있겠지.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써 있습니다. 이거 아마 소립 아니면 새립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 흙은 철쭉 전용토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때가 때인 만큼 분갈이를 할 수가 없어서 흙도 또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포대채 다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입하기 쉽도록 또는 제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 초보자 여러분들 그리고 잘못 배워가지고 엉터리로 흙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 뭐 동생사니 뭐니 해가지고 막 요런저런 후지사 동생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그 뭔 내려고 나는 이렇게 세밀하게 한다 심지어는 마하토 뭐 흙도 뭐 이렇게 채로 다 쳐가지고 뭐 6단계 7단계로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 보고 참 저 사람 할 일 없다. 응? 그냥 김치 담갔으면 김치 그대로 먹지 왜 김치를 갖다가 배추 따로 고추 따로 소금 따로 깨 따로 뭐 이렇게 전부 저렇게 분리한다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어차피 분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또 흙 이렇게 꼬챙이로 꽂아갖고 오면 또 안에서 다 섞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합시다 우리. 해서 이걸 흙을 써가지고 결과가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멋부리지 말자고요. 먼 데다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술에서는 그럽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세련되게. 제가 좀 덜 세련되어 가지고 세련된 걸 갖다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상 초보 분쟁을 위한 가이드 9편까지 했는데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핵폭탄급 선언이 다음 주에 떨어집니다. 겁나는구만. 겁날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셔야 할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널을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많이 볼수록 우리나라 분재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이블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식을 익혔다가 어느 순간에 버릴 때가 올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것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버리고 여러분들 길을 찾아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이것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상 초보 분재인을 위한 안내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